크리스마스 날, 톰은 산타클로스의 선물을 기대하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자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 3개의 선물 상자가 있었다. 그리고 창문 밖에서 산타가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보였다. 톰은 그런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산타를 보며 조금 기분이 이상했지만 우선 첫 번째 선물을 열어보았다. 선물 상자 안에서 긴 바지가 나왔다. 톰은 조금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다음 상자를 손에 들었다. 산타는 배꼽이 빠지도록 굽고 있었다. 두 번째 상자를 열자 축구공이 나왔다. 톰은 더욱더 기분이 나빠졌지만 꾹 참고 제일 큰 마지막 상자를 열어보았다. 그러자 그 안에서 자전거가 나왔다. 산타는 아예 눈밭을 구르면서 웃고 있었다. 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한 여자가 대학 입시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자 갑자기 눈앞에 악마가 나타나 말했다. 당신의 소원은? 여자는 대학에 합격하고 싶다고 했다. 그 후 여자는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 몇 년 후 여자는 취직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자 악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의 소원은? 여자는 취직하고 싶다고 했다. 그 후 여자는 원하는 회사에 취직했다. 그리고 다시 몇 년이 지나 여자는 인생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자 악마가 나타나 말했다. 당신의 소원은?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악마는 말했다. 이런, 순서가 잘못되었군. 한 소녀가 뺑소니 사고를 당한 일이 일어났다. 그녀는 죽기 전 알리고 싶은 것이 있었는지 립스틱으로 급하게 바닥에 무언가를 적어놨다. 바닥에는 동그라미 안에 작은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고 작은 동그라미 안에는 X 표시를 그려놓았다. 경찰들은 도저히 그 뜻을 알 수 없었고 소녀의 어머니는 답답한 심정에 무당을 찾아갔다. 무당은 이야기를 듣고 소녀의 어머니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고 어머니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동그라미는 자동차, 그 안에 작은 동그라미는 사람. 그런데 작은 동그라미에 X를 했다는 것은 끔찍한 꿈을 꾸었다. 아빠가 소름 끼치는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그러더니 혼자 배를 잡고 깔깔깔 웃었다. 아빠는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내게 말했다. 궁금했었단 말이지. 그리고 아빠는 부엌칼을 가져와 나를 난도질했다.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참혹하게 죽는 내 모습을 보니 너무나 끔찍했다. 꿈에서 깼다. 아직도 심장이 두근두근거린다. 너무나 생생하고 무서웠던 꿈. 나는 진정하기 위해 화장실을 가려는데 아빠와 마주쳤다. 아빠는 소름 끼치는 표정으로 나에게 말했다. 아팠니? 어느 공업 고등학교에서 아크 용접 실습을 했을 때의 일이다. 아크 용접의 경우 철을 대략 3000도의 초고온으로 가열해서 가공하기 때문에 현장은 지옥 같은 더위 속에 놓이게 되기 마련이다. 어느 한 학생이 그 더위를 참지 못하고 차광 안경을 벗고는 이마에 땀을 닦았다. 그런데 그 순간 그는 직접 아크 용접의 불꽃을 봐버렸다. 이윽고 수업이 끝나고 이 학생도 집에 돌아갔다. 그는 시력이 나빠서 평상시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귀가한 그는 언제나처럼 콘택트 렌즈를 뺐지만 그 순간 그의 시야는 어둠에 쌓여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고 말았다. 요즘 아내가 이상하다. 최근 부부싸움을 했는데 처음에는 가벼운 말다툼이었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 순간 한 손을 들고 있었다. 아내에게 손찌검을 했다는 죄책감에 집에서 나와 어디론가 달려갔다. 며칠 후 집에 도착해보니 아내가 매우 화가 나 있었다. 이불 속에 들어가 나오지를 않았는데 지금까지 대화는 물론 요리라던가 청소 같은 가사를 아무것도 도와주지를 않았다. 쓰레기는 점점 쌓여가고 아내에게서 안이 온 집안의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었다. 아마 청소를 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게다가 부부싸움을 한 날부터 버스에서 계속 새치기를 당하거나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주문을 받아주지 않는다. 날 무시하는 일이 벌어졌다. 내가 아내를 손찌검한 한심한 남자라서 그런가. 점점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아내와 화해할 수 있을까? 어느 남녀가 와인을 마시며 느긋하게 쉬고 있었다. 아, 난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나는 지금까지 3명의 부인을 잃은 주제에 말이야. 남자의 말에 여자는 남자의 옆에 다가가 달래주었다. 괜찮아요. 당신은 행복해질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전 부인은 어쩌다가 돌아가신 건가요? 남자는 울면서 여자의 말에 대답했다. 첫 번째 부인은 심장발작, 두 번째 부인도 심장발작으로 죽고 말았어. 참, 딱하기도 하지. 그럼 세 번째 부인은요? 남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계단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지고 말았어. 여자가 말했다. 술에 취해서 그런 건가요? 남자가 대답했다. 아니, 그녀만 술을 마시지 못했어. 시골에 계신 고모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친척들이 모두 모였다. 이제 4살이 된 딸은 죽음을 인식하기에 너무 어린가 보다. 처음 온 고모 할머니 댁이라 신이 나서 돌아다니고 있었다. 잠시 눈을 돌린 사이 뜰에 있는 우물 근처에서 딸이 놀고 있었다. 당황해서 급히 데리고 왔다. 영정사진 속의 고모 할머니를 보고 이상한 표정으로 물었다. 이 할머니 사진만 왜 장식하는 거야? 딸은 모르겠지만 슬픈 질문이다. 할머니는 천국으로 가셨어. 친척 중 누군가가 대답해 주었다. 딸도 이 정도라면 이해했을 것이다. 하지만 딸은 이렇게 대답했다. 응, 천국은 우물 속에 있는 거야? K군내 학교의 밤마다 옥상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대. 그래서 친구 5명이 그걸 확인하려고 밤에 학교를 갔는데 막상 가니까 무서워서 가위바위보로 진 사람이 가기로 했대.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K군이 걸린 거야. 그래서 K군이 옥상에 올라가서 귀신이 있으면 손으로 크게 동그라미를 표시하고 없으면 X표를 하기로 하고는 올라갔대. 그래서 옥상에 갔는데 어둡긴 했지만 아무도 없었어. 친구들 쪽으로 X 표시를 하려고 아래쪽을 내려다봤어. 그런데 밑에 있던 친구들이 K군을 쳐다보면서 다급한 모습으로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있었대. 한 아이는 매일같이 부모에게 학대를 받았다. 그날도 부모에게 학대받고 울고 있었다. 그러자 어디선가 악마가 나타나 아이에게 말을 걸었다. 무슨 소원이든 말해봐. 하나만 들어주도록 하지. 아이는 부모님을 죽여달라고 소원을 빌었다. 그리고 다음 날 부모님은 여전히 살아서 아이를 괴롭혔다. 아이는 이전보다 더 큰 슬픔에 빠졌다. 뉴스를 보고 있는데 친구 집이 나왔다. 뭔 일인가 싶어서 봤더니 벽 안에서 소녀의 시체가 나왔다고 한다. 당장 친구한테 전화해서 사정을 물어봤다. 친구는 이미 이사해서 그 집에서 살지 않는다고 했다. 내가 살던 그 집 벽 안에서 시체가 나왔다던데. 진짜 집 주인이 리폼하려고 했는데 찾았다더라. 우와, 무섭네. 무섭지. 죽여서 벽에 묻는다니 제정신으로 할 짓이 못 돼. 아니, 그 애도 불쌍하지만 나도 아무렇지 않게 그 집에서 생활했으니까. 그것도 그러네. 그게 무섭다고 생각만 해도 오싹하다. 확실히 자기 집에 시체가 묻혀 있었다니 오싹한 이야기다. 이 녀석도 잠자리가 뒤숭숭하겠구먼. 집에서 파티를 열었다. 우리들은 모여서 다 같이 사진을 찍고 헤어졌다. 사진을 인화하고 집에 와서 확인해보니 이상한 것이 비쳤다. 장롱 안에 새하얗고 새빨간 눈을 가진 여자가 우리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우리들은 너무 무서워서 영능력자를 찾아 이 사진을 보여주며 감정받기를 하였다. 영능력자는 말했다. 이건 연기가 느껴지지 않군요. 이건 심령사진이 아닙니다. 에이, 뭐야, 깜짝 놀랐잖아. 난 또 귀신인 줄 알았네. 노인이 남자에게 말한다. 게임을 하나 하겠나? 노인이 설명한 게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자 안에 고액의 상금이 들어있는데 남자가 상자를 열 수 있다면 그 안에 상금은 남자의 것이 된다. 상자는 아주 튼튼해서 맨손으로 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상자 옆에는 도끼 같은 것들이 놓여있다. 시간 제한은 없다. 남자는 얼마든지 하자고 한다. 돈을 얻을 기회만 있고 자신이 손해볼 것은 없는
아주 매혹적인 게임이었다. 참가 의사를 밝힌 남자에게 노인이 망한다. 사실 상자 속 상금에 다다르기까지 난관이 몇 가지 있다. 5만 원만 낸다면 상금의 바로 옆에서 시작하게 해주지. 남자는 웃는 얼굴로 5만 원을 내민다. 게임이 시작되자 상금은 남자의 눈앞에 있었다. 제 친구 누나의 일입니다. 그 누나가 고3 때의 일인데 누나는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는 기독교인이었고 학업에도 성실한 착한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늦게까지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새벽 2시가 조금 안 된 시간에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고 식탁 쪽을 돌아보니 처음 보는 여자가 무릎을 꿇은 모습으로 식탁 부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의 표정에 너무 놀라서 누나는 손을 모아 눈을 감고 주 기도문을 외우고 마음속으로 찬송가를 몇 곡이며 계속 불렀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 누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살며시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똑같은 모습으로 앉아 있으면서 누나를 똑바로 쳐다보고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더 해봐 미녀나. 비 오는 날, 한 남자가 한 손에는 우산을 쓰고 한 손으론 7살 난 여자아이를 업고 숲속 깊은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자아이는 빗물이 다 묻잖아 추워 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돌아올 때는 등이 졌겠군. 나는 이사 와서 처음 본 순간부터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녀도 나에게 호감이 있는 듯 했고 그녀에게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자고 초대했다. 그녀는 쑥스러운지 내 눈을 피했다. 후후 귀여운 구석이 있는 걸. 나와 그녀는 함께 저녁을 먹었고 그녀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다. 잠시 후 야, 그녀가 간 화장실 쪽에서 난 소리다. 내가 화장실로 달려가자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소변을 보려고 변기 커버를 올렸는데 가장자리에 바퀴벌레가 있었어. 바퀴벌레를 보고 비명을 지르다니. 역시 귀여운걸? 그렇다. 그때까진 귀엽다고 생각했다. 평소와 다름없는 어느 안개 낀 날. 역시 평소와 다름없이 소녀는 잠자리에 들었다. 잠자리에 들고 나서 몇 시간 후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소녀는 침대에서 바로 눈을 떴다. 그런데 정면에 바로 문이 보였다. 그 문틈 사이로 충혈되어 보이는 눈알이 소년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그 소년을 바라보는 눈동자 밑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다. 충격과 소름이 휩싸인 소년은 극단적인 공포감을 느끼며 다시 잠을 청하였다. 다음 날 아침 소년의 엄마가 소년을 두드려 깨웠다. 다행히도 문틈 사이에 눈동자는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잠시 생각해보니 소름이 돋고 말았다. 친구들과 백화점에 가기로 했다. 오랜만에 쇼핑에 나와 친구들은 매우 신났다. 친구들과 난 택시를 타기로 했고 한참을 기다리고 나서야 택시를 잡을 수 있었다. 나는 조수석에 탔고 내 친구 3명은 뒷자리에 탔다. 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들은 갑자기 큰 웃음을 내며 웃고 떠들었다. 별로 웃긴 이야기도 아닌데 목소리를 크게 내며 웃길래 이상하다 싶어 뒤를 돌아보았다. 친구들은 표정이 굳은 채로 웃고 떠들고 있었다. 잠시 후 차가 신호에 걸려 잠시 멈춰서 있는데 친구 중 하나가 나 저 옷 사고 싶어. 여기서 세워주세요 아저씨 라고 말하며 어떤 의류점에 있는 옷을 가리켰다. 별로 이쁜 옷도 아닌데 내리면서까지 살 이유는 없는 것 같아서 백화점에 더 이쁜 게 많다며 거기서 사자고 하자. 내리자는 친구 말고도 나머지 친구들 역시 내리자고 난리였다. 친구들이 약간 이기적인 것 같다. 너희들만 내리라고 난 백화점에서 내리겠다고 한 뒤 말리는 친구들을 무시하고 계속 탔다. 친구들은 내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난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별로 웃기지도 않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난 크게 떠들었다.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면 불이 켜진다. 현관은 마주보고 있는 형씨. 나는 7층에서 산다. 학교를 끝마친 뒤 방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내렸다.
7층에 불이 켜진다. 내 집을 향해 문을 열려고 했는데 열쇠가 찾아도 없는 것 같아서 주머니를 뒤지는 동안 7층에 불은 꺼진다. 그렇게 뒤지는데 6층에서 불이 켜지고 고기를 칼로 쑤시는 듯한 질척한 소리가 난다. 몰래 지켜봤었다. 피자집 알바생 같다. 배달시킨 사람과 실랑이가 있었나 보다. 그는 사람을 죽이고 계단을 황급히 내려갔다. 그리고 오토바이에 타려고 하고 있었다. 나는 그를 잘 보려고 아파트 7층 계단 쪽 창문으로 보고 있었다. 그 순간 20층까지 있는 우리 아파트는 7층에만 불이 켜졌다. 밑에서 오토바이를 타려고 한 그 사람이 바깥 밑에서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 사람이 계단을 황급히 뛰어 올라오기 시작했다. 현지라는 애가 학교에서 집으로 귀가중 납치되었다. 납치범은 현지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내가 현지를 납치 중이니 내가 하는 말에 행동하지 않으면 현지는 다시 못 돌아온다. 제발 우리 현지를 돌려보내주세요. 그럼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지금부터 불을 끄고 대문 앞에 있는 음식을 먹어라. 부모님은 얼른 불을 끄고 대문 앞에 있는 음식을 먹었다. 음식은 갓 나온 것처럼 온기가 있었다. 다 먹고 현지 아빠가 이건 우리 현지의 허벅지 살이야라고 말하였다. 우리 집에 새엄마가 왔다. 새엄마는 규칙을 정해놓고 그것을 어길 때마다 심한 벌을 주었다. 규칙이 너무나 엄격했기 때문에 나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규칙 하나를 어겼다. 너는 벌을 받고 반성문을 써. 나는 벌을 받고 반성문을 썼다. 글씨 좀 똑바로 써. 하지만 왼손으로 쓰는 것은 힘들어요. 며칠 뒤 나는 또 규칙을 어겼다. 글씨 똑바로 못 써. 혼나고 싶어. 하지만 난 대답하지 못했다.